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내추럴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한 2, 3년 정도 와인 시장에서 가장 좀 트렌디하게 변화가 이루어졌던 핫한 키워드가 내추럴 와인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내추럴 와인의 정의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해외에서 정립이 구체적으로 안 될 정도로 계속 뭔가 진화하면서 제도화에 편입이 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이제 하나의 새로운 좀 카테고리인데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저희가 내추럴 와인이라고 하면 이제 기존에 우리가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존 시장의 와인을 보통 이제 뭐 컨벤셔널 와인이라는 이제 구분을 이제 해서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컨벤셔널 와인 자체도 양조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좀 많은 이제 그 화합물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이제 안정적인 상품으로 포도를 이제 재배하는 과정부터 양조를 해서 병입을 해서 출시하는 그리고 이제 유통을 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이게 상품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식품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구매하는 완제품의 그런 식품들처럼 식품의 안전성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종류의 첨가물들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이제 20세기 만약에 초반을 우리가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때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지는 와인들은 그런 이제 어떤 그런 화합 첨가물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겠죠. 어쩔 수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내추럴 와인 방식으로 와인을 만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내추럴 와인이라는 게 최근에 좀 유행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저는 내추럴 와인 생산자들은 예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자연주의적인 방식으로 와인을 생산을 하자 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내추럴 와인에 대한 정의를 한 줄로 최대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와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최대한 인위적이고 화학적인 그런 과정을 배제해서 생산한 와인을 내추럴 와인이라고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추럴 와인과 우리가 좀 가장 이제 유사하게 볼 수 있는 와인의 또 카테고리가 원래는 이제 유기농 와인이라고 이제 식품에서 저희가 이제 유기농이라는 이제 용어를 이제는 좀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미 해외에서는 식품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좀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증에 대한 부분도 잘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유기농 와인도 어떻게 보면 내추럴 와인처럼 와인을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대한 화학적인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와인을 생산하는 굉장히 좀 유사한 개념이죠.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내추럴 와인은 유기농 와인보다 좀 더 자연적인 생산 방식이 이제 내추럴 와인이라고 보시면 좀 더 이제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은데요.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처음에 이제 포도를 이제 재배해서 이제 양조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 예로 말씀을 드리면 유기농법은 내추럴 와인과 재배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제 내추럴 와인은 가장 이제 좀 구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와인을 발효를 시키려면 이제 효모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 효모라는 거는 포도에 자연적으로 또 이제 효모가 항상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자연적인 효모가 있지만 그런 자연적인 효모를 기존에 이제 컨벤셔널 와인에서 사용을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자연적인 효모를 이용해서 와인을 양조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와인의 그 맛이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자연적인 효모로 이렇게 와인을 양조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와인의 맛이 그때그때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하는 이제 일관된 품질을 나타내야 되는 그 생산 방식하고는 맞지 않겠죠. 그래서 항상 일정한 인공적인 효모를 일정한 시간 동안 배양을 해서 이렇게 와인을 일정한 맛을 낼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게 인식이 됐었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기농 와인 같은 경우도 뭐 효모 자체를 꼭 반드시 자연 효모를 써야 된다 이제 그런 인증은 이제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내추럴 와인은 물론 아직까지 이제 그 제도적으로 제도화되진 않았지만 그거 자체도 뭐 말 그대로 인공 효모잖아요. 인공을 쓰면 안 돼. 약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추럴 와인 생산자들은 인공적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좋은 와인을 만들 수 있어라는 신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연적인 효모로 와인을 이제 양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연 효모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와인의 맛이 일정하지 않고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전 세계 수십만 가지의 와인을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다양하게 즐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그 다양성에 대한 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토양에서 와인이 만들어져도 그냥 매번 뭔가 다른 맛이 나타나는 게 왜 안 돼? 라는 질문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추럴 와인 생산자들의 와인들은 거의 뭐 해마다
맛이 조금씩 바뀌거나 좀 다른 어떻게 보면 매력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생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포도를 재배하고 이제 양조를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이제 효모 배양과 관련된, 그러니까 인공 효모를 쓰느냐, 자연 효모를 쓰느냐, 이제 그게 가장 이제 크게 이제 기존에 생산되는 와인하고 처음에 이제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오늘 이 샴페인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도 구독 부탁드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내용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